당신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금융자산 10억 넘게 가진 사람이 47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이들이 쥐고 있는 돈은 전체 금융자산의 60%가 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격차가 매년 벌어진다는 겁니다. 부자들 자산은 연간 8.5% 성장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4.4%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사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특별한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천재적 재능이나 운이 아니에요. 500년 전 이탈리아의 한 정치 사상가가 권력에 관해 남긴 통찰이 놀랍게도 현대부의 축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오늘은 마키아벨리의 철학을 재테크에 대입한 핵심 원리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가계부채는 1968조를 돌파했으며 경제 성장률은 고작 1.8%에 그칠 전망이거든요. 이런 시기일수록 남들과 다른 전략이 절실합니다. 첫 번째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죠. 현금을 쌓아두는 건 자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저축을 미덕으로 여기는데 은행 통장 숫자가 그대로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죠.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2.4%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금 금리가 3%라고 해도 세금 떼면 실제 손에 쥐는 건 2.4% 정도인데, 물가가 똑같이 2.4% 올랐으니 결국 제자리거나 오히려 뒤로 가는 겁니다. 1억을 그냥 쥐고 있으면 1년에 240만 원의 가치가 증발해요. 10년이면 2천만 원 넘게 날아가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좀도둑이 밤마다 당신 지갑을 터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회는 용기 있는 자만 잡는다고 했습니다. 돈도 정확히 같아요. 멈춰 있으면 썩고 굴러야 불어나는 겁니다. KB금융에서 발표한 부자 리포트를 보면 재미있는 변화가 보이는데, 부동산 비중이 2011년 50%에서 2025년 54%로 떨어진 대신 주식과 금융상품 비중이 계속 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자들은 돈을 고익에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당금 들어오면 그걸로 또 주식 사고, 임대료 받으면 다른 데 재투자하고요. 돈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리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진짜 마법입니다. 연 7% 수익으로 1억을 굴리면 10년 뒤 2억 가까이 되고 20년 지나면 4억이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 그냥 박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감안하면 실질 가치는 깎여나가요. 좀 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매달 50만 원씩 20년간 모으면 원금만 1억 2천입니다. 은행 이자 붙여봐야 1억 4천 정도 되죠. 근데 같은 돈을 평균 7% 수익률 나는 곳에 넣으면 20년 뒤 2억 6천이 됩니다. 거의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을 굴리는 것과 쌓아만 두는 것의 격차예요. 부자들은 이 원리를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2026년엔 반도체와 AI 산업이 더 커질 거라고 하는데, 성장하는 분야에 돈을 심어 놓으면 자산도 같이 자라나는 겁니다. 당신 돈이 지금 통장에서 자고 있다면 당장 깨워야 해요. 그래야 10년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원칙은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력이란 게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오늘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내일 치킨 시켜 먹고 이번 달부터 아낀다고 다짐하고 다음 주에 쇼핑하죠. 마키아벨리는 똑똑한 사람은 의지에 기대지 않고 구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구조란 뭘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는 장치를 말해요. 월급날마다 자동으로 50만 원이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게 설정해 놓는 거죠.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끝입니다. 한번 세팅해두면 은행이 알아서 처리하는데, 이렇게 하면 유혹과 싸울 일이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돈은 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없는 걸로 치면 유혹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아까 말한 두 사람 얘기 기억나시죠? 10억 모은 사람은 회사 들어간 첫날부터 월급의 30%를 자동이체에 걸어뒀습니다. 못 모은 사람은 여유 있을 때 하겠다고 미뤘고요. 10년 뒤 결과는 명확했죠. 한국엔 ISA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자동이체 설정하면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저절로 투자가 진행됩니다. ETF나 인덱스 펀드 같은 상품에 연결하면 더 좋아요.
인덱스 펀드가 뭐냐고요? 시장 전체를 조금씩 사는 상품입니다. 삼성전자도 조금, SK 하이닉스도 조금, 현대차도 조금씩 담는 거죠. 한 기업이 망해도 나머지가 버텨주니까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2026년엔 AI와 반도체가 계속 성장할 텐데 인덱스 펀드 하나면 이런 산업들을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어요. 자동화의 또 다른 장점은 눈에 안 띈다는 겁니다. 직접 이체하면 주변에서 알아차릴 수 있지만 자동으로 빠져나가면 그냥 생활비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자산을 쌓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자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직접 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이 모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폭락해도 자동으로 계속 사들이니까 평균 매입가가 낮아지고 시장이 오를 때도 꾸준히 사니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앱 열어서 자동 이체 설정하세요. 월급의 20%면 좋고 어려우면 10%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겉모습 관리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본질 대신 겉모습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비싼 차 보면 부자라고 생각하고 명품백 보면 성공했다고 여기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심리를 역이용합니다. 일부러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2025년 10월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엔비디아 젠슨 CEO가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을까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평범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었습니다. 자산 합치면 수십조 원인 사람들이 동네 치킨집에서 만난 거죠. 이게 진짜 부자들의 습관이에요. 한국의 어떤 대기업 회장은 새벽에 회사 돌아다니면서 켜진 전등 끄고 다닌다는 얘기가 유명합니다. 수조 원 가진 사람이 전기세 아끼는 거죠. 인색해서가 아니라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버릇입니다. 스페인 자라 창업자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데 평생 같은 식당에서 점심 먹고 같은 재킷 입고 다닌다고 해요. 자산이 80조 넘는데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포브스 선정 한국 50대 부자 중 상당수가 중산층 동네 살고 10년 넘은 차 탄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돈 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타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사업 자금 빌려달라고 하고 친구들은 은근슬쩍 시샘하기 시작하며 사기꾼들은 당신한테 접근해요.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넘었는데 사기꾼들은 SNS랑 각종 루트로 당신 재정 상태 파악한 뒤 맞춤형으로 덤빕니다. 실제 케이스 하나 들어볼까요? 강남 사는 40대 남자가 SNS에 새로 산 외제차 올렸어요. 며칠 뒤 투자 상품 권유받고 3억 날렸습니다. 사기단이 그의 SNS 몇 달간 연구해서 시나리오 짠 거였죠. 반면 우리 주변은 정반대예요. 연봉 조금 오르면 바로 차 바꾸고 승진하면 더 좋은 집 이사 가고 보너스 받으면 명품 삽니다. 마키아벨리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나 좀 공격해달라고 간판 세우는 것과 같아요. 10억 모으려면 최소 10년에서 20년 걸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자산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평범함입니다. 당신 진짜 자산이 얼마인지는 배우자 빼고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KBB 금융 리포트 보면 부자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이 64억인데 길거리에서 이 사람들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부러 평범하게 살거든요. 네 번째 원칙은 대중심리 역이용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대중 따라가는 건 진흙 위에 집 짓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어요. 무너진다는 뜻이죠. 어떤 주식이 뉴스 나오고 유튜브에서 난리 났다면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산 뒤라는 의미입니다. 가격이 충분히 오른 상태인 거예요. 이때 따라서 사면 먼저 산 사람들은 이익 챙기고 팔기 시작하고 가격 떨어지면서 늦게 온 당신만 손해봅니다. 고점에 물렸다고 하죠. 가장 비쌀 때 산 겁니다. 진짜 기회는 아무도 안 볼 때 조용히 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칠 때, 뉴스에서 악재만 쏟아질 때, 바로 그때가 좋은 자산 싸게 살 수 있는 순간이에요. 말은 쉬워도 실천은 정말 어렵습니다. 본능과 정반대로 가야 하거든요. 역사를 보면 명확해요. 2020년 3월 코로나 터졌을 때 코스피가 1,400까지 폭락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 팔았고 뉴스는 경제 붕괴 얘기뿐이었죠. 증권 커뮤니티엔 주식시장 끝났다, 10년은 회복 못한다는 글들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
조용히 주식 산 사람들은 2021년에 3천 넘는 시장 보면서 2배 이상 수익 거뒀습니다. 2022년 암호화폐 폭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루나 사태로 4조 증발하고 FTX 거래소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이 1,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언론은 암호화폐 거품 붕괴, 디지털 자산의 종말 같은 기사 쏟아냈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손절했고 커뮤니티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용히 비트코인 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술은 남아있고 수요는 안 사라진다고 판단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4년 비트코인 1억 넘으면서 6배 이상 수익 냈습니다. 같은 자산인데 언제 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2026년 앞둔 지금 미국 관세 정책이랑 중국 경제 둔화로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겁먹고 투자 망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시기가 좋은 자산 싸게 살 기회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군중이 몰리는 곳을 피하세요. 모두가 흥분할 때 한 발 빼고 모두가 도망칠 때 차분히 살펴보는 겁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는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라고 했는데 이 원칙으로 수십조 자산 만들었어요. 남들과 다른 길 가되 그 길 간다는 사실조차 조용히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조건 반대로 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군중이 틀렸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할 때만 반대로 가야 해요. 그냥 남들 반대로 한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5번째 원칙은 수입원 다각화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명한 군주는 여러 개의 성을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성이 하나뿐이면 그게 무너질 때 모든 걸 잃기 때문이죠. 돈도 정확히 같습니다. 수입원이 하나뿐인 사람은 위험해요. 월급만으로 사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면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 어려워지고 새 직장 구하는데 시간 걸리면 모아둔 돈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2025년 한국 고용 상황 보면 비정규직 비율 높아지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어요.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수입원 하나뿐이라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만 자영업자 10만 명이 폐업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반면 월급 외에 주식 배당금, 적금 이자, 부업 수입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것들이 버텨주니까 새 직장 찾을 시간적 여유가 생기죠.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 예로 들어볼게요. 넷플릭스는 처음 DVD 대여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거기서 안 멈췄습니다. 스트리밍으로 전환했고 이젠 자체 콘텐츠 제작까지 하면서 여러 수입원 만들었어요. 구독료, 광고 수입, 콘텐츠 라이선싱 등 돈 들어오는 문이 여러 개인 거죠. 하나 안 돼도 다른 것들이 돈 벌어오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여러 사업할 필요는 없지만 돈 들어오는 문을 하나씩 늘려가야 합니다. 월급 외에 작은 부업 시작해보세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 만들 수도 있고 주말에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할 수도 있어요. 투자 통해 배당금이나 이자 수입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KB금융 리포트 보면 부자들 자산 중 주식이 7.9%에서 9% 차지하는데 이 주식들이 매년 배당금 만들어냅니다. 배당 수익률 3%만 돼도 10억이면 연 3천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생활비 충당할 수도 있고 다시 투자해서 복리 효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모든 걸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업한다고 회사 동료한테 말할 필요 없고 배당금 들어온다고 친구한테 알릴 필요도 없어요. 돈 들어오는 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어야 합니다. 10억 모으는 데는 오랜 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예상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 산업 쇠퇴, 건강 문제 등이 닥칠 수 있죠. 여러 개의 수입원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2026년 경제 전망 보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데 이럴 때일수록 수입 다변화가 중요해요. 한 가지만 믿고 가다간 그게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거든요. 실제 케이스 하나 들어볼까요? 50대 남성이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만 믿고 살았는데 45세에 명예퇴직 당했습니다. 다행히 10년 전부터 작은 상가 하나 사뒀고 주식 투자도 꾸준히 해왔어요. 월급 끊겼지만 상가 임대료랑 배당금으로 생활 유지하면서 천천히 새 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월급만 있었다면 패닉 상태에서 아무 직장이나 잡았을 거예요.
여섯 번째 원칙은 성공 과시 욕구 버리기입니다. 돈 벌면 누구나 같은 유혹에 빠지는데 바로 성공 보여주고 싶은 욕구예요. 승진하면 차 바꾸고 싶고, 투자 수익 나면 좋은 레스토랑 가고 싶고, 드디어 내가 해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지죠. 마키아벨리는 현명한 자는 자신의 힘을 감춘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공 보여주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한데 우선 돈이 새 나갑니다. 명품, 고급 식당, 비싼 여행은 모두 비용이고, 이런 비용들이 10억으로 가는 길에서 당신을 한 걸음씩 뒤로 미는 거예요. 30대 직장인 실제 사례입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벌자 친구들한테 자랑했고 비싼 시계랑 옷 사기 시작했어요. 1년 뒤 통장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번 돈을 전부 과시하는 데 썼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한 번 올린 생활 수준은 내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월급 300에서 350으로 오르면 생활비도 350이 되고 다음에 400 되면 생활비도 400이 됩니다. 수입은 늘어도 항상 빈손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부자 못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수입 늘어도 생활 수준 그대로 유지하고 늘어난 금액은 조용히 투자로 돌려요. 아무도 그들 수입이 늘었는지 모르는데 왜냐면 겉으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록펠러 가문 얘기 들어봤나요? 20세기 초 세계 최고 부자였던 존 록펠러는 기자가 얼마나 있어야 충분하냐고 묻자 조금만 더라고 답했습니다. 수백조 가진 사람도 만족 모르는데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자산 계속 불렸어요. 반면 고소득자 중 상당수는 오히려 자산이 적은데 버는 돈 전부 과시하는데 쓰기 때문입니다. KB금융조사에 따르면 부자들은 소득의 53%만 소비하고 나머지 47%는 재투자한다고 해요. 1억 5천 벌면 8,3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자산으로 쌓는 거죠. 당신이 안 쓰고 모은 돈은 당신 위에 일하는 병사와 같아요. 100만 원 모으면 병사 한 명 생기는데 이 병사는 24시간 쉬지 않고 당신 대신 돈 법니다. 10억 모은다는 건 10,000명의 병사 거느린 것과 같죠. 하지만 명품 가방 사버리면 그 병사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승진해도 투자 성공해도 티 내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삶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에서만 자산 쌓으세요. 일곱 번째 원칙은 디지털 흔적 관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자와 여우에 대해 얘기했는데 사자는 힘이 세지만 함정을 못 피하고 여우는 영리하지만 늑대를 못 물리친다고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둘 다 돼야 한다는 거죠. 실행할 땐 강하게, 하지만 자신 드러내는 건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평범하게 보이라고 했는데 온라인에선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왜냐면 오프라인은 주변 사람들만 당신 보지만 온라인은 전 세계 누구나 당신 정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열어보면 비싼 음식점 사진, 해외여행 인증, 새로 산 물건 자랑 넘쳐나는데 올리는 사람들은 그냥 일상 공유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뿌리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 쓰는지, 생활 수준이 어떤지 누구나 알 수 있게 되는데 마케팅 회사들은 이 정보로 당신한테 필요 없는 물건 광고 보여주고 사기꾼들은 당신 생활 수준 파악하고 접근해요. 심지어 범죄자들도 SNS 보고 집 비었는지 확인한다는 연구 결과 있습니다. 여행 사진 올리면 지금 우리 집 비었다고 신호 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20대 여성이 제주도 여행 사진 실시간으로 올렸다가 집에 도둑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그녀 SNS 보고 집 비었다는 걸 확인한 뒤 범행 저지른 거였죠. 진짜 부자들의 온라인 활동 찾아보면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거의 존재 안 합니다. 포브스 50대 부자 중 상당수는 SNS 계정 아예 없거나 있어도 비공개고 자신이 뭘 가졌는지 어떤 투자하는지 절대 공개 안 해요. 당신 직업이 인플루언서 아니라면 온라인에서 존재감 최소화하세요. 좋아요 받고 싶고 버리세요. 10억 모으는 동안 당신 여정을 SNS에 기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는 21세기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짜로 포기하고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 보면 SNS 활동 많은 사람일수록 충동 구매 많고 저축률 낮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자신 과시할수록 실제로는 더 가난해진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2026년 대비한다면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한데 AI 기술 발전하면서 온라인 정보 수집과 분석이 더욱 정교해질 거거든요.
당신이 어디서 뭐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얼마나 돈 쓰는지 모든 게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인간관계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돈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전략도 주변 사람 잘못 두면 물거품 될 수 있어요. 마키아벨리는 제국은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누수로 무너진다고 했는데 정보가 새나가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투자로 돈 좀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서 친한 친구한테 말했는데 그 친구가 입 가벼운 사람이라면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한테 흘립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어느새 모르는 사람까지 당신 재정 상황 알게 되는 거죠. 친척들이 돈 빌려달라고 연락하고 이상한 투자 제안 들어오고 심지어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40대 남성이 친구한테 주식으로 1억 벌었다고 자랑했다가 그 친구의 친구가 운영하는 사기 투자에 3억 날렸어요. 마키아벨리는 군주 곁엔 침묵 지킬 줄 아는 사람만 두라고 조언했는데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얘기 옮기는 사람 멀리 하라는 겁니다. 오늘 다른 사람 얘기하는 입은 내일 당신 얘기할 입이거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떠드는 대신 행동하는 사람, 과시하는 대신 성장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신 비밀 지켜줄 것이고 서로 좋은 영향 주고받을 수 있어요. 100명의 지인보다 5명의 진짜 동료가 훨씬 낫습니다. 그 5명은 당신 얘기 듣고도 입 다물 줄 알고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며 어려울 때 소문 퍼뜨리는 대신 함께 해결책 찾는 사람이어야 해요. 인간관계 정리하라는 게 외로워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별하라는 뜻인데 10억 모으는 긴 여정에서 잘못된 사람 한 명이 모든 걸 망칠 수 있지만 반대로 좋은 사람 한 명이 여정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2026년 대비하면서 당신 인간관계도 함께 정비해야 하는데 특히 돈 관련된 얘기는 정말 신중하게 나눠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도 재정 관리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한텐 당신 자산 상태 알리지 않는 게 오히려 서로 위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돈 문제로 관계 틀어지는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9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은 시대와 함께 변하며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고 말했는데 돈 모으는 방법도 계속 변합니다. 10년 전 통했던 방법이 지금은 안 통할 수 있고 20년 뒤엔 또 다른 방법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움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돈은 잃을 수 있어요. 사업 망하거나 투자 실패하면 날아가죠. 하지만 머릿속에 쌓인 지식은 아무도 못 훔쳐갑니다. 모든 걸 잃어도 지식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브리지워터 헤지펀드 운영하는 레이 달리오는 70대가 된 지금도 매일 독서하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지식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헤지펀드가 파산했지만 그의 펀드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수익 냈어요. 왜냐하면 역사 공부했고 경제 사이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비해서 뭘 배워야 할까요? 우선 경제 흐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리란 돈 빌릴 때 내는 이자 비율인데 금리 오르면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 줍니다. 2026년 한국은행은 금리를 2.25% 선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이해해야 해요.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 바꾸는 비율인데 환율 변하면 수출 기업 실적이 달라집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나들고 있는데 이게 당신 투자에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해요. 이런 기본 원리 알아두면 투자 결정에 큰 도움 되는데 단순히 누가 추천했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 심리도 공부해야 해요. 군중과 반대로 가려면 군중 심리 이해해야 하는데 왜 사람들이 공포 빠지면 다 같이 팔고 흥분하면 다 같이 사는지 이해하면 그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이란 학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돈 관련해서 어떤 비합리적 결정 내리는지 연구하는 분야예요. 예를 들어 손실회피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떨어지면 패닉 상태에서 손절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 이해하면 자신 감정 통제하고 더 합리적 결정 내릴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게 있는데
공부한다고 티내지 마세요. 결과로만 증명하세요. 배움의 과정도 조용히 진행돼야 하는데 어떤 책 읽는지 뭘 공부하는지 세상이 알 필요 없습니다. 10억 모으는 데는 10년, 20년, 어쩌면 30년 걸릴 수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만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2026가 더욱 발전하고 새로운 산업 등장하며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변화 이해하고 적응하려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책, 팟캐스트, 유튜브 등 배울 수 있는 도구는 많아요.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1년이면 182시간, 10년이면 1820시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어떤 분야든 전문가 수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키아벨리의 부의 원칙 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계속 움직이고 자동화 구조 만들고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군중과 반대로 가고 여러 수입원 확보하고 성공 증명하려는 욕구 버리고 온라인 흔적 지우고 사람 잘 가리고 계속 배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로 요약돼요. 진짜 부자는 부자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사람은 인정 갈구하고 조용한 사람은 자산 쌓습니다. 2026년 앞둔 지금 한국엔 금융자산 10억 이상 가진 부자가 47만 명입니다. 이들은 전체 인구 1%도 안 되지만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60.8% 차지하고 있죠.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나온 두 사람 얘기 기억하시나요? 한 명은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실천했고 다른 한 명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라고 미뤘습니다. 10년 뒤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0년 뒤 당신 통장 잔고 결정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9가지 법칙은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 본능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공하면 자랑하고 싶고 돈 생기면 쓰고 싶고 남들 하는 것 따라하고 싶은 게 인간 본성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본능 이기는 사람만이 10억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원칙부터 실패합니다. 돈이 조금 생기면 은행에 넣어두고 안심하는데 그 순간부터 물가가 당신 자산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해요. 당신이 정말로 부자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SNS에 올리려던 사진 지우세요. 사려던 명품 가방 참으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억누르세요. 그리고 그 돈을 조용히 투자 계좌로 보내세요. 자동이체 설정하고 군중이 흥분할 때 한 발 빼고 여러 수입원 만들기 시작하세요. 10년 뒤 아무도 모르게 10억 만든 당신은 오늘 결정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2026년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해가 될 거예요. 금리 변동, 부동산 시장 조정,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여러 변수 있지만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당신한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당신은 차분히 자산 모으고 남들이 흥분해 있을 때 당신은 신중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어떤 원칙이 가장 와닿나요? 혹시 실천하고 있는 거 있나요? 아니면 나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같은 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경험과 생각 듣고 싶어요. 10억 향한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시작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용히 시작한다면 10년 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 돼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확실하게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